안녕하세요. 오늘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덧셈 정리는 중학교 때도 했던 건데, 어떤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의 확률이, 이 확률이, 뭐 A, B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A 사건, B 사건이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면 곱하고요. 그 다음에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면 더하는 거다. 옛날에 이렇게 한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곱의 법칙이고, 얘는 합의 법칙이다. 이렇게 배운 적 있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덧셈 정리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확률을 지금 어디서 다루고 있죠? 집합에서 다루고 있죠? 표본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집합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큰 전체 집합에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해볼게요. 그럼 합하려면 이렇게 합집합을 구해야 돼요. 합집합을. 우리 합집합의 개수, 원소 개수 구하는 법이 A 집합과 B 집합을 그러니까 만약에 집합식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한 다음에 교집합이 있을 경우에는 교집합의 개수를 빼줬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A의 확률과 P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셔야 돼요. 이게 중학교하고 좀 다른 내용이죠. 왜냐면 중학교 때는 합의 법칙을 하면서도 교집합이 안 생기는 경우만 했거든요. 즉 배반 사건인 경우만 했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뭐 다시 옛날 중학교 책을 들이쳐가지고 뭐 이거 배반 사건이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반 사건이면은 S라는 집합에 A와 B가 교집합이 없는 경우니까 이때는 그냥 단둘이 더하기만 해도 되죠. 교집합이 없는 경우니까.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이것도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인데, 여사건이라는 거는 나머지 사건, 그러면 전체 S라는 집합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제외한 나머지, 즉, 나머지가 A 여집합이잖아요. A 여집합. 이게 전체 확률에서, 전체 확률은 항상 1이에요.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여집합의 확률이 나온다. 그래서, 여사건은 보통 언제 활용을 하냐면 A를 자체적으로 구하는 게 너무 힘들 때 차라리 반대로 구하자.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개념이 없네요. 자, 필수예제 6번 볼게요. 자,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각각 알려줬어요. 그리고, 뭐 이걸 알려줬네요? 집합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했어요. 집합에서.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S 그려놓고 A 집합, B 집합. 물론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 원소라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다는 식으로 그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A의 확률이 10분의 3. 그 다음 B의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 요 뜻을 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 여집합이 묶여요. 약간 마이너스처럼.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집합으로 묶으면 A, B가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를 얘기하네요. 요 바깥 부분. 이 바깥 부분의 확률이 10분의 3이에요. 그러면 여기 10분의 3이면 오히려 A 합집합 B의 확률은 10분의 7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합집합의 확률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A 합집합과 A 합집합이란다.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는 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10분의 7이 10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을 10분의 5라고 그냥 미리 써놓을게요. 빼기 이렇게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얘가 10분의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집합하고 짬뽕을 시킨 느낌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원래 중학교 때는 확률을 단순히 계산으로 배웠다면 지금 집합과 연결시켜서 배우고 있거든요.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한번 멈춰놓고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해보세요. 다 푸셨나요? 네. 크게 어려운 거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7번. 1에서부터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자,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4의 배수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PA. 그러면 1에서 20까지 3의 배수가 6개거든요. 그러면 20개 중에 6개. 그 다음 B. 이거는 4의 배수가 5개니까 20개 중에 5. 물론 약분 좀 나중에 할게요. 어차피 더하고 빼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A하고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즉 A 교집합 B. 이거는 3과 4의 공배수니까 12의 배수입니다. 12의 배수가 1개 있어요. 1개. 그래서 20분의 1이에요.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인데 이 또는 이 합집합이란 뜻이에요. 그리고가 교집합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A 합집합 B를 구하는 거니까 20분의 6 더하기 20분의 5 빼기 20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으면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흰 공 4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모두 같은 색이 나올 확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 이거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배반 사건이라는 단원이니까 배반 사건으로 풀죠. 나중에 모든 문제가 섞여 나오면 이게 뭐 배반 사건인지 뭔지 아닌지 이거 구별하고 있는 게 더 힘이 빠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상황에 맞게 푸세요. 자, 모두 같은 색이 나온다? 여기서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게 그럼 무슨 색이 나온다는 거죠? 이래요. 선생님 흰색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아주 똑똑하게. 맞아요. 2개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그 똑똑한 생각이 정말 똑똑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2개로 실제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뭐야, 흰 공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럼 흰 공 나올 때랑 검은 공 나올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야 돼요. 단순히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케이스를 나누세요. 그러면 2공 모두 흰 공일 경우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사씨. 그럼 둘 다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는 그냥 5개 중에 공이 5개밖에 애초에 없었는데 2개를 뽑는다. 그럼 이건 확률이 아니죠. 전체 확률은 뭐예요? 색깔 구별 없이 9개 중에 2개 뽑는 거. 여기도 색깔 구별 없이 9개 중에 2개 뽑는 거. 이게 밑줄이었는데 약간 분수처럼 이렇게 요거 각각 계산해서 뭔가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동시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흰 공이 나오면서 동시에 검은 공이 나올 때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A 사건, 이거 B 사건이라고 하면 A 사건과 B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이 없는 상태니까 이때는 단순히 두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멈춰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다 푸셨나요? 8-2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텐션에 있는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럼 이거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7팩이죠. 근데 여기 중복되는 글자가 하나, 둘, 2개 있네요. 2개. 2팩으로 나눠줘요. 근데 맨 앞에 T 또는 N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럼 뭐야? T가 나온다는 거야? N이 나온다는 거야? 모르죠? 그럼 T가 나올 때랑 N이 나올 때로 구별하세요. 그럼 T가 나오면은 남은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때도 역시 중복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나머지 6개 중에 N이 중복이 이제 안 생기네요. 그럼 그냥 6팩이에요. 둘을 더하세요.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수꼴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마지막에 분수꼴로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8-3번을 볼게요. 8-3번을 보니까 1학년 학생은 5명이 있고 2학년 학생은 6명이 있는데 그러면 전부 10명이죠. 11명이죠. 임의로 4명의 학생을 동시에 뽑을 때 4명을 뽑을 때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더 많이 뽑힐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상황들을 그냥 이거를 확률을 볼 때 이런 상황을 혼자서 이렇게 그려보는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게 방정식이랑 좀 다른 게 뭐 방정식은 뭐 이렇게 보면은 바로 풀리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계산 방법이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풀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명확하잖아요. 얘 딱 풀이가. 근데 확률은 딱 봤을 때 뭔가 따다닥 하고 떠오르는 게 없어요. 잘. 그러니까 계속 혼자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문제풀이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1학년 학생을 뽑는다. 그러면 1학년 학생 기준으로 해볼게요. 1학년 학생. 얘가 제일 많이 뽑히면 4명 뽑혀요. 그럼 0명. 3명 뽑히면 2명. 1명. 2명 뽑히면 2명. 1명 뽑히면 3명. 그 다음에 0명 뽑히면 여기 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 중에서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더 많이 뽑히는 경우는 일단 요 경우 하나 있고요. 이 경우 하나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럼 두 가지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1학년이 5명이잖아요. 5명 중에서 4명을 뽑고 그냥 1학년 4명 뽑고 이거 계산할 필요 없잖아, 굳이. 굳이 말하면 1인데. 분의 11 분의 11C4. 두 번째 케이스는 5명 중에 3명 뽑고 6명 중에서 1명 뽑고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는 그냥 나중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9번. 이거 다, 이게 제목에 이렇게 여사건 확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쉽게 이제 여사건 생각하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나중에 다 섞이면 이게 뭐야, 여사건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없었을 때를 대비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내가 이 제목이 없었을 때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궁리를 하시라고요. 자, 흰 양말 4켤레, 빨간 양말 3켤레가 들어있는 서랍. 그럼 총 7켤레가 있어요. 임의로 3켤레 양말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흰 양말, 빨간 양말 기준으로요. 그럼 흰 양말 기준으로 해보자고요. 3켤레가 흰 양말 기준으로 가장 많이 뽑힐 땐 3개, 2개, 1개 안 뽑힐 수도 있죠. 그럼 빨간 거는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있나 더 생각해보세요. 없죠? 이거 말고 더 다른 뭐 상황이 있어요? 없죠?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으로 케이스 정리를, 상황을 그려보고 케이스를 막 이렇게 나눠봐야 돼요. 혼자 힘으로. 여러분들이 확률을 공부할 때 이 문제만 가지고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공부예요. 여기까지 하는 거. 여기까지. 나머지는 그 뒤는 계산이잖아요. 이 계산은. 초등학생도 이거 알려주면 계산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최소. 선생님은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적어도라는 말을 최소로 바꾸고 싶어. 적어도 최소 한 켤레로 바꾸면 더 뭔가 와닿는 게 이해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한 켤레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빨간 양말이 최소 한 켤레 나오는 경우는 2번, 3번, 4번 케이스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서 어떤 숫자 나오고 이거 계산해서 어떤 숫자 나오고 이거 계산해서 어떤 숫자 나오는데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다 더하면 나오겠죠, 답이. 답이 나오기야 나오겠지.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이 틀릴까요?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거 혼자 하나네? 이걸 계산해서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사건은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사건인데 반대 상황을 설정해서 구했잖아요. 얘가 바로 여사건이에요. 그죠? 나머지 사건이 나머지. 얘가 A면 얘는 A. C잖아요. 그러면 얘를 구하자고요. 차라리. 그럼 해볼게요. 3개 중에서 흰 양말 4개네요. 4개 중에서 3개를 다 뽑는 거예요. 이건 뭐 계산할 거 없고. 그 다음에 전체 7켤레 중에서 3개 뽑는 거. 이거 계산하면은 35분의 4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에서 35분의 4를 빼주는 게 이거를 그냥 더하는 거랑 어떨까요?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사건 문제가 나왔어요. 여사건으로만 풀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지. 근데 여사건으로 안 풀었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힘들 뿐이지. 이건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 풀 때 그 어떤 사고가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좀 열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여사건 문제니까 죽어도 여사건으로만 풀어야 돼. 이렇게 사로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문제를 볼 때 뭐야 이거 여사건이 아니야. 이거 생각하느라 바쁘다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풀으세요. 되게 자연스럽게 푸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풀다가 나중에 깨달아도 돼. 아 이거 여사건으로 풀었으면 쉬웠구나 라고 깨닫는 게 오히려 낫지. 문제를 풀기도 전에 이게 뭐 여사건인지 이게 뭐 중복 순열인지 이게 원순열인지 이런 거 파악하지 마시고 일단 푸세요. 일단 확률 문제는 다 풀려요. 어떤 방법으로든 사실 다 풀려요. 자, 그러면 9-1번 보세요. 9-1번에서 9-4번까지 있네요. 여기까지 동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자, 다 푸셨죠? 이 6건은 제가 하나하나 다 해볼게요. 당첨제비 3개를 포함한 10개. 그러니까 당첨제비는 3개니까 당첨이 안 되는 제비는 7개가 있다는 거죠. 총 합쳐서 10개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도 당첨제비를 기준으로 보든지 당첨제비가 아닌 애를 기준으로 보든지 기준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잡으세요. 임의로 2개 동시를 뽑을 때요.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첫 번째 당첨제비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개 다 뽑힐 수도 있죠. 그러면 당첨이 안 되는 애는 안 뽑히는 거고 아니면 당첨제비를 하나 뽑으면 당첨이 안 되는 애는 얘도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당첨제비가 만약에 없으면 당첨이 안 되는 제비는 2개를 뽑아야 되는 거고 3개 케이스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적어도 1개가 당첨제비다. 최소 1개는 당첨제비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 최소 1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러면 이거 2개를 각각 구해서 더해도 돼요. 뭐 2개밖에 안 되니까 해도 되겠네. 아니면 6건으로 하시라고요. 아니면 6건. 이걸 구해서 근데 6건 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1에서 안 빼가지고 좋다고 여기서 이걸 답을 내요. 답을 그대로 써. 틀려요. 빼야 돼요. 1에서 빼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아시죠? 뭔 뜻인지? 자, 그 다음 9-2번 볼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10의 배수가 아닐 확률 딱 봐요. 10의 배수 아닌 거 찾는 게 낫겠어요? 그냥 차라리 10의 배수인 거 찾는 게 낫겠어요? 10의 배수 찾는 게 낫겠지? 아니, 봐봐요. 서로 다른 주사위 동시에 던지면은 1 곱하기 1이 2고요. 6 곱하기 6이 36이에요. 그럼 2에서부터 36까지 숫자 중에서 2의 배수도 있고 3의 배수도 있고 4의 배수도 있고 5의 배수도 있고 6의 배수도 있고 막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10의 배수 아닌 거 골라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10의 배수를 찾는 게 낫겠어요? 10의 배수 찾는 게 낫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10의 배수는 첫 번째 10, 두 번째 20, 세 번째 30이에요. 36까지가 최고니까. 그러면 10이 되는 경우는 2,5하고 5,2밖에 없습니다. 이 순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서 바꾼 거 다 하나하나 세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죠? 4,5하고 5,4밖에 없나요? 30이 되는 경우는 6,5하고 5,6.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전체 36. 1에서 반드시 빼주세요. 이래서 내가 6건으로 구했을 땐 무조건 1에서 빼셔야 돼요. 까먹지 마시고. 자, 그 다음 9-3번 보겠습니다. 5개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대. 그 수가 130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130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2로 시작하는 수들은 다 되겠죠. 그 다음 3으로 시작해도 다 되겠죠. 4로 시작해도 다 되겠죠. 1300 이상이 다 된다고요. 그 다음 5로 시작해도 다 130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 1300 이상이니까 1, 3으로 시작하는 숫자는 다 1300 넘을 거 아니에요. 4개, 5개 경우를 구해야 돼요. 그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반대로 갑시다. 1300 미만인 경우를 차라리 구하자고. 그럼 1300 미만이 되려면 일단 1의 자리로 시작하고 1의 자리로 시작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2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숫자 3개, 아이고 4개구나. 2개만 더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나머지 3개 중에서 3 곱하기 2 해서 6가지. 그죠? 그럼 전체 확률은 뭐 5팩이니까 5팩이 아니죠. 에라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네요. 어차피 5팩이랑 비슷하긴 한데 5팩이랑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5팩 쓰라고 하면
여기 1이 어차피 계산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안 쓰면 안 돼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꼭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9-4번 볼게요. n명의 학생과 1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여학생이 1명 이하로 뽑힐 확률이 8분의 5래요. 1명 이하로 뽑힌다. 이 얘기는 모든 케이스를 다 생각해 봅시다. 여학생이 뽑히는 모든 경우의 수. 첫 번째, 여학생이 2명. 여학생 2명. 그러면 남학생은 자동으로 0명이 되겠죠. 여학생이 1명, 남학생 그러면 1명이 되고, 여학생이 0명이 되면 남학생은 2명이 됩니다. 그럼 1명 이하로 뽑힌다는 거는 이 두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케이스의 합이 8분의 5고요. 반대로 얘는 자동으로 8분의 3이 돼요. 얘가 더 계산이 쉽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느냐? 답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이걸로 푸는 게 그냥 쉬워서 할 뿐이에요. 이걸로 안 풀면 죽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0명이 있다. 10명 중에서 n명과 10명이니까 n 플러스 10의 학생이 있는 거죠. 그럼 n 플러스 10c 2분의 여학생이 2명이잖아요. 10명 중에서 2명 뽑는 확률이 8분의 3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